자, 동크루방에다가 시작한다고 글은 남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화면 켜실 수 있으신 분은 켜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공유했는데요. 공유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제가 광고를 할 때 경제 공부로 수익이 성장했다. 수직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문 읽기를 통한 경제 공부로 수익이 좀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경제 쪽으로만 활동하고 공부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시키고 있어요. 네,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저만의 활용집,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 책자에 담아서 교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서 작업을 의뢰받아서 그 작업을 하는 중이기도 해요. 신문이라는 도구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부모 교육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수익도 있지만 이 신문이라는 도구를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통 창구로 이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 나눠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신문을 읽고 계신가요? 읽고 계시다면 채팅창에 1번 하고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안 읽고 계세요? 읽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읽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읽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꼭 남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읽고 있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친구랑 마주 앉아서도 서로의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 이런 적 없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친구 앞에선 절대 핸드폰 안 해. 내 앞에 뭐 사람이 있으면 난 절대 핸드폰 안 해. 나는 출근길, 퇴근길에 절대로 핸드폰을 한 적이 없어. 이러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정보도 주고받고 하지만 신문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렇게 대부분 종이 신문보다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까 신문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사를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접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의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뉴스, 경제, 스포츠, 연애, 자동차, 뿜, 웹툰 이런 식으로 그 섹션이 위에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섹션이라는 게 뭐냐면 신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경제, 스포츠, 연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신문의 구성을 보면 그 섹션이 정치, 경제, 세계, 연예, 스포츠, 뭐 역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칼럼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기사들은요, 여기 네이버 혹은 다른 사이트여도 맨 처음에 뜨는 그런 굵직굵직한 기사 아니면 연예면의 연예인의 기사를 보거나 사회면에 약간 자극적인 사건 사고 기사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많이 보고는 했었어요.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게 눈에 확 띄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읽는 게 신문을 잘 읽는 걸까? 어, 정말 모든 섹션을 정독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다. 시사를 알 필요는 있지만 모든 전문 지식을 섭렵해야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신문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정보의 검색, 지식 전달의 역할도 하지만 지혜의 습득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신문들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로 읽고 있는 기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문을 다 접할 수 있는데 경제 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이 신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음. 그 이유는요. 그 온라인 신문과 종이 신문의 가장 큰 차이가 배치예요. 배치. 기사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기사 같은 경우는 속보로 뜨는 거, 이렇게 정보를 빨리 속보로 뜨는 것 같은 그런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는 모든 기사가 대부분 같은 글자 크기로, 제목도 같은 글자 크기, 그리고 뭐 부제목도 같은 글자 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올리는 순서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조회수, 댓글 이런 조건에 따라서 기사의 순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신문은요, 처음부터 정해진 이 기사의 위치가 뒤바뀌는 일도 없고 그 배치에 있어서도 중요도와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요. 사진의 크기라든지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키워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종이 신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신문을 받아보면 그래도 일면은 가장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 가장 이슈가 되어야 하는 기사들은 가장 앞면, 일면에 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읽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아침에는 종이 신문으로 세상을 보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속보가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런 소식들을 그런 순서대로 읽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문 읽기가 중요한지, 신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문의 효과를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습득, 삶의 지혜를 얻는 틀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까지 기를 수 있는 게 이 신문 기사의 장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함께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키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문해력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문해력을 기를 수도 있고 좋은 글을 보면서 글쓰기 능력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사라는 거는요. 굉장히 검토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쓰여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육하 원칙에 맞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봐야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논리 정연하게 적혀 있는 기사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NI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NIE는 약자예요. 그래서 Newspaper in Education. 그래서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신문들의 효과들은요. 신문 보도자료나 학술자료 등에서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 활용 교육을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그 논술 능력이나 문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몇 가지만 이렇게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셔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꾸구나 어경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NI 교육을 계속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NI에 대한 그 열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활용집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문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아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기업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신문을 한 꼭지라도 그냥 볼 수 있게 일주일에 하나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접해주기 위해서 활용집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남긴 말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 첫 번째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분은 투자의 귀재라고. 오, 맞아요. 이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에서 1,9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이에요. 한 4시간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점심 식사라고 해요. 그래서 경매에서 1,900만 달러에 낙찰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문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신문만한 정보의 보고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두 번째 분은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세요. 세계적인 미래학자시고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근데 내가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된 비결은 신문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정보들도 있지만 신문만한 정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신문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두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세요. 이분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도 이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개미 쓰신 분. 바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예요. 네,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 상상력의 대부분은 신문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에는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경영 이야기, 문학 이야기 등 모든 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저도 이렇게 저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 많이 힌트를 얻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신문에 대한 언급을 쭉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죠?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근데 나는 신문대학을 졸업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직에 활동 중인 유명인들도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 신문 중독자라고 할 만큼 신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 바로 워런 버핏이었고요. 그리고 유재석, 신동엽 같은 국민 MC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코미디언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문 읽기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올해 나왔던 장면인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개그우먼 장도연의 일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신문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도연이 여기서 이야기한 게요. 신문을 구독한 지가 5-6년 정도 됐는데 신동엽 선배님이 신문을 매일 읽고 일기를 매일 쓰고 그리고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문을 읽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었던 이분이 언급하셨던 신동엽 씨는요. 신문을 자신의 아이디어 숲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아이디어는 신문에서 얻는다. 이 이야기를 신동엽 씨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유재석. 안티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재석 씨도 이제 신문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 지식까지 섭렵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는 걸로 아침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유퀴즈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패널들, 전문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 유재석 씨의 시사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비결을 신문으로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만약에 신문이 처음이시라면 우선은 쉬운 것부터 접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문을 구독해서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제가 어릴 때니까 그 신문을 제가 다 읽진 않았겠죠.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끼어오는 전단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를 읽고, 그리고 그림을 찾고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신문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만평을 읽고 만평은 만화로 그려져 있어서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읽고 그다음에 사설. 저 같은 경우는 사설을 읽으면서 약간 수필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그렇게 접해가면서 신문 기사에서 궁금한 내용을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접했습니다. 만약에 신문을 처음 보는데 저보고 기사를 먼저 다 읽어라라고 했다면 신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신문을 처음 접한다라고 하면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했던 방법처럼 광고만 봐도 좋아요. 그림만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씩 파악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캡션이라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캡션을 통해서도 정보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한다면 아니면 내 아이를 읽게 하고 싶다면 사진이라도 보고 그 아래에 달린 설명이라도 한번 읽어보게끔 이렇게 접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미지만으로라도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문으로 해야 하나 하고 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주간신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른들이 읽는 신문들은요. 매일매일 오는 일간지예요. 근데 주간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일간지보다는 읽는데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일간신문은 매일매일 오기 때문에 이거 매일매일 읽지 못하고 쌓이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고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이제 부담도 적고 그리고 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처음 접할 때는 좀 쉬운 주간신문 그중에서도 좀 어린이 신문으로 하면 좀 더 시사성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신문도 2종류를 읽고요. 어른 신문들도 하나씩 구독해서 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째는요. 이제 쉽게 접하면서
이미지나 제목 한 줄 읽기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이제는 기사 하나를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정해요. 그 다음에 그 기사를 하나 제대로 파헤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첫 단추를 잘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를 보자. 그 다음 큰 제목들을 보자. 그 다음 기사 하나. 이렇게 점점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하자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디어. 많은 연예인들도 그랬고 그 앞에 언급했던 유명인들도 계속 정보의 보고다, 정보의 숲이다, 아이디어 숲이다, 나의 창의성은 여기서 신문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보물창고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즐겁게 해야 되겠죠. 즐거운 감정일 때 그러한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되기 때문에 이 신문을 읽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문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도 하고 확장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속에 돼지 삼형제가 경제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으신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재료, 지푸라기, 나무, 벽돌 이걸로 더 튼튼한 집을 지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질문을 딱 듣고 나서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부동산 임대업이었어요. 삼형제가 같이 힘을 합해서 3층 건물을 지어서 1층에 상가를 내고 2층은 임대를 하고 3층에는 삼형제가 함께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었냐. 물론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했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에는 뭐 땅콩하우스, 쉐어하우스, 쌍둥이하우스 이런 신문 기사들에서 조금 파생이 되었던 그 저의 상상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수익화에 초점이 맞춰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도구, 나의 어떤 정보를 좀 재생산해서 나의 수익화를 위한 도구로 신문을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서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고 결과로 나오게 되면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어떻게 수익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요번에 지윤 코치님하고 함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용 경제교실을 어, 다음 주 토요일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보시고 바로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전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활용을 시킬 것인가까지 다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7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에 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일정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크루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혜택을 주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시고 이 신문과 아이디어 이런 걸로 조금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 원장님들도 이제 좀 수익화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신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이들 특강은요. 1회로 잡으셔도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4회로 잡았어요. 근데 1회로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회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4회로 나누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가 방학이세요? 일회성으로 하시면 한 2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훈 코치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네, 해드릴게요. 신문 관련으로 좋아요. 신문 관련으로 특강하시면 좋죠. 대상 학년은 이제 3, 4, 5, 6학년 핸드폰을 좀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신문 관련으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요 내용이에요.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돈은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기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조금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아이들도 굉장히 이런 거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드릴 거고 내가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할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줄 거고 유튜브 제작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학년, 3, 4, 5, 6학년 정도가 가장 특강하기 좋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사회 특강으로 한다면 한번 홍보를 올려보고 그 다음에 홍보 효과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는 정도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경제 골든벨로 나가는 겁니다. 공지는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이에요. 아마 수요일쯤?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당황하시진 않을까요? 이거는 그 여름방학용 특강이기 때문에 당황하실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들 경제에 관심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좋을 듯 하네요. 네네. 네. 맞아요. 요거 하면 정말 좋고요. 제가 학교에서 실제로 했던 강의거든요. 학년이 섞여도 특강 가능합니다. 어, 저도 큰 학원 아니에요. 저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강의를 좀 다니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저희 신문 활용에서부터 비롯된 강의들, 그러니까 파생되어 나가진 그런 강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돈으로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머님들한테 기업가 정신 특강합니다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목을 아이디어가 돈이다 해서 경제 특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코치님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경제 관련해서? 구독하면 NI 활동지 주는 신문. 제가 예전에 있었다. 어린이 경제신문이 NI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신문사하고 같이 NI 활동 서적을 제작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방이나 학원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나오면 코치님께 한번 허락을 받고 홍보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I 활동지를 주는 거는 대부분이 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신문사는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신문이었는데
신문 구독을 하면요. 거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NI 활동지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주니어 생글생글 같은 경우는 약간 커버 스토리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 스토리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꾸려져 있더라고요. 네. 예전엔 됐는데 안 돼요? 어떤 게 예전에 됐는데 지금 안 될까요? 아, 활동지 다운이요. 그게 구독자만 되게끔 그게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하셔야 돼요. 신문을 보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 네, 구독자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설계에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후기를 통해서 복습하고 이렇게 서로를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시키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니까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저도 힘이 더 날 것 같아요. 네, 후기 남겨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왜 저 이렇게 글을 쓰면 영어로 되는지 아무리 생각하네요. 저는 구독자인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NRG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 활동지 빨리, 공지 빨리 해주시면 바꿔서 하고 싶거든요. 아, 저희는 그게, 경제 특강이 나간 상황, 이렇게 한다고 나간 상황이라서, 네, 아, 공지를 빨리 해서 수업이 빨리 되면 저는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나오고 저희가 지금 지훈코치님하고 준비한 특강은 아이들이 약간 완전히 경제 활동, 신문 활동 이것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특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NI 활동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온다. 이거는 아마 8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8월에 한 권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나오면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저희가 경제 활동 이번에 하는 거랑 맞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도,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빨리 하면 좋겠네요. 너무 늦은 것 어, 같아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밤 영어가, 되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